부재자와 실종선고.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그리고 제한능력자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자연인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난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남겨놓은 건물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법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가 각각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재자란 무엇인가? 먼저 부재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재자는 단순히 지금 집에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아침에 출근했다고 법적으로 부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해외로 떠난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에게는 아파트와 토지 예금 등이 있습니다. A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임대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었다면 먼저 부재자가 떠나기 전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해두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친구 B에게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가 정한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기존의 관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핵심 목적은 어디까지나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재산관리인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A가 아무런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민법 제22조에 따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재자는 어디까지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이 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자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없는 동안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점이 뒤에서 공부할 실종선고와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4. 재산관리인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보존행위나 일정한 범위의 이용 개량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을 긴급하게 수리하는 것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반면 부재자가 소유한 중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훨씬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부재자의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제도의 목적은 부재자의 재산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부재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A가 사라진 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A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인을 두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한 상속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혼인관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적인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실종선고란? 실종선고란 생사가 일정 기간 동안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본다라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법률에서 일정한 사실을 다른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간주라고 합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제 사망 여부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7. 보통실종. 실종에는 크게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이 있습니다. 먼저 보통실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20년 1월 1일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후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종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기간의 경과와 법원의 실종 선고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실종 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8. 특별실종.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지나치게 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전쟁에 나갔거나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실종보다 사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7조 제2항은 특별한 위난에 관한 실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지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특별실종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실종은 원칙적으로 5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입니다. 9.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든가. 여기서 실험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정확히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볼까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한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보통 실종 기간이 특정한 날에 만료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실종 선고는 그보다 나중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가 내려진 날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입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상속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늠주 시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0.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A에 대해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A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상속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A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 선고는 실제 사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상황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종 선고의 취소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29조는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나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 등의 증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법률 관계가 전부 처음부터 사라질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실종 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일정한 법률 관계를 보호할 필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1.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라는 법률 용어가 등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의라고 하면 착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선의는 보통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상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의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별은 앞으로 민법에서 수없이 등장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름,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 물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는 각 조문과 법률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면? 실종 선고로 인해 직접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실종 선고의 취소로 권리를 잃게 된 경우에 관한 반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이었던 사람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악의였던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현존이익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민법은 이렇게 앞에서 배운 개념들이 뒤에서 계속 연결됩니다. 13. 부재자와 실종 선고를 구별하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사람이 없는 동안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재자라고 해서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종 선고는 일정 기간 동안 행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일정 요건 하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없는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실종 선고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언제 사망을 전제로 정리할 것인가.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은 일정한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오랫동안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가 문제됩니다. 보통 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입니다. 전쟁이나 선박신물, 항공기 추락 등의 위난과 관련된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지만 실종 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용어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민법에서 선인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인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자연인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주소, 그리고 자연인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 뒤 법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